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먼저 논의할 주제가 과세 객체라는 주제가 있겠고, 그 중에서 토지라고 하는 게 제일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교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 토지 분류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종류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수가 없게 7, 8페이지 되는 주제인데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지금 뭐 한 10줄 되나요? 요 정도만 외우시면 지금까지 문제 거의 98% 정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거 재산세 과세 객체와 관련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 지방세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토지 또 면제된 토지는 바로 재산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또 그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경감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하여튼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될 쟁점은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개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토지 가액을 합쳐서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로 재산세를 매기는 것을 가리켜서 분리과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0.07% 세율까지 같이 외우시는 건데요. 0.07% 세율을 적용한 게 농지와 임야와 목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0.07%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농지 전답과선을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농지 단위, 필지 단위로 해서 0.07%를 적용한다. 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목장 용지까지 이게 0.07%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0.2%를 적용을 한다 해서 이염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염전도 있고 토지자,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염전은 염전 그 필지 단위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장시리즈로 끝나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그 개별 토지 단위로 아주 고세율 4%의 재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가 되겠고요. 이게 분리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 별차운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끼리 다 묶어서 과세 표준 잡아서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금액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차고용 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별차 운원 이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보셨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부속 토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면은 시험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고요. 대신에 구구단처럼 자연스럽게 다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리과세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염터라고 해서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게 있고 4%가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별차운원,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끼리 묶어서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주택은 약간 논의의 쟁점이 있고요. 토지 가지고 거의 다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해해봤자 아무 쓸모없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요. 자, 바로
재산세 과세 관련해서 비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공부하셨죠? 무사대주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주택, 조합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 이게 사실은 사람 외울 수 없을 만큼 복잡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닌데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앞에서 무사대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양 어마무시합니다. 그중에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제일 어렵고 힘든 파트가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다 보면 되게 간단한데 유약공제 전대중 해서 제가 이제 머리 글자 딸 정도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만약에 안양시청을 재건축을 한다 해서 기존 건물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건물 빌려서 국가나 지자체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 주겠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혹시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서 무료로 건물을 제공했다.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뭐 거기까지 흔들어내지 않고요. 유료로 쓰게 되면 이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약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국가, 지자체, 조합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미리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지자체가 불하하는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아직은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약정을 통해서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도 지금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제한의 공지. 이건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내용인데 건축법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2개 토지가 있게 됩니다. 2개 토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라. 이걸 우리가 이격 건축이라고 불렀었고, 민법 영역에서 이격 건축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철거 변경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이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 상린관계에서 다뤄지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격 건축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건축법에서는 사실은요, 이런 이격 건축 말고도 일정하게 다른 대지와의 일정한 공지, 빈 땅을 두도록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훨씬 커요.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격 건축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심지어 8m 이상 뛰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대제한의 공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다? 대제한의 공지라고 하는 것도 소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원래 제방 용도로 쓰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정인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유약공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대지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이제 줄여서 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민통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이 민통선 관련해서는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함부로 민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과수원, 그리고 대지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통선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 대지가 아닌 토지는 그때는 어떻다? 비과세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전답과수원은 세트로 보통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거, 요것도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갖고 한번 답을 뽑아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연도에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대지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제일 뒤에 있는 게 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게 한번 답이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대상 재산에서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별골 고고라고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런 것들 고급 주택까지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설령 이제 공공용 재산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일시적 용도로 쓰인다 할지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게 되면 소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 가지고 볼 텐데 대단히 까다로운 파트입니다. 이게 쉽게 맞추기도 어려워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과세 기준은 뒤에서 보겠지만 매년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는요. 과세 기준 1이 바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게 되겠고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 1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 이건 이제 따로 외울 게 아니고요. 하여튼 어려워요. 문제 가지고 살펴드릴 텐데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제 문제 가지고 몇 개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가 외웠던 것은 과세 대상만 외우셨습니다.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해서 자, 1번 보니까요. 1년 미만 나와 있죠. 일시적 재산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건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유약공제 전대중 어디 있나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가실 때 유약공제 전대중을 외운 이유가 과세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유약공제 전대중을 찾는 데까지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1번 없고요. 2번 이제 여기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나중에 앞에 오타가 있구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3번 자 국어라고 하는 거 없었죠? 유약공제 전대중에 없었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전덕과수원 그 다음에 대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중에서 자 일반인을 위해서 오픈된 도로 해서 대전의 공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이제 2번이 되게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고요. 설명드려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건물 부분은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거의 맞추기 어려운 문제. 이게 이제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 이런 게 대단히 어려웠었고 외우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비우다시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비우고 가실 주제였었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유약공제 전대중 이렇게 세팅을 해주긴 하는데 이 파트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해서 답은 이제 2번 이 대지 부분은 주택 부분은 철거를 하니까 비과세가 되지만 대지 부분은 어떻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이 문제 28회 때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건 뭐죠?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 유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고 뒤에 제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대지 나와 있죠. 해서 3개 커버하는 거예요. 3개 커버하시는 거고 나머지를 이제 찍어가야 될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농어촌공사가 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 재산세 과세할 거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림, 시험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재산세, 과세 할 거냐.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종림하고 시험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종림, 시험림이라고 하는 것. 최종림, 시험림은 뭐냐면 종자를 채취한 살림을 가리켜서 최종림, 시험림은 자, 임업과 관련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숲을 가리켜서 시험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찍는 문제인데요.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것은 비과세 대상 어렵습니다. 해서 결국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누구한테 뭐 팔든 말든 일단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야 된다라는 식의 주제에서 이 두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이제 이 문제부터는 거의 기계적으로 줄줄줄 막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뭐가 있었죠? 바로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외우셨죠? 아까 했잖아요.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이염태서, 염전과 터미널 부지. 그 다음에 4%가 골프장용 토지, 고오락장용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별차운원에서 차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세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라고요? 부속 토지.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이렇게 하는 거죠. 뒤만 봐요. 뒤만 보시자고.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지금 이제 3문제인가 4문제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종부세랑 같이 엮어서 이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버텨보게 되건 택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인간의 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토지 분류 이런 것들이 일반 교재에서 8페이지, 9페이지라고 말도 못할 양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외워놓게 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야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임야는 뭐야? 0.07% 적용하는 거죠?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0.07%.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르겠고. 자, 임야 나와 있죠? 0.07%. 그 다음에 또 임야 나와 있죠? 0.07%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일 없이 축약을 해놨으면 축약을 해서 축약한 대로 외웠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약해서 풀어야지. 뒤만 보시라고. 앞을 쳐 읽어보게 되면 뒤집니다, 진짜.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아니면 법조문을 열어가지고 그 법제 홈페이지가 8페이지짜리 있으니까 그걸 일 없이 다 외우시던가. 그것도 안 외울 거잖아요.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워낙 출제빈도 높고 이 문제는 30회 문제인가요? 29회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주는 문제예요. 이걸 틀리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야. 통계적으로 워낙 많은 빈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옛날에 분석할 때 한 4일 걸렸거든요.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는 거거든요. 장난 아니게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가 된다? 부속 토지라고 할 것.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 부과할 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같은 것끼리 엮으시오. 라고 해서 임야 나와 있죠? 뭐야? 0.07%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끝은 뭐래? 이제 원형 보전, 임야 나와 있죠? 별차운원이니까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염전, 이염토 했었죠? 0.2% 분리과세 했었죠? 네, 분리과세 0.2%. 그 다음에 자 끝에 머리 보니까 운전학원 나와 있죠? 별차운원이 되니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도 합산이 2개가 있고 니은하고 리을, 분리과세가 기역하고 디귿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없으면 니은 리을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외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뒤에를 보시라고. 앞을 봐봤자 거의 의미가 없고 뒤쪽만 살살살 보시게 되면 앞에 임야도 여러 가지로 용어들을 막 바꿔가면서 이슈를 삼게 돼요.
이 문제는 하여튼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종부세 할 때도 계속 같이 이슈가 되게 될 주제예요.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다시 요거 한번 체크를 하고 할게요. 이거 인간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고 뭐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 토지, 이거 거의 구구단이라고요. 지금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종부세까지 하면 세 문제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걸 거의 구구단처럼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게 주된 분류가 되는데, 재산세 관련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0.07% 농지며 목장용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0.2%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별차운원 나와 있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뭐가 있다고요? 차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 합산은 부속 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면은 아까 공장 관련 부지 하나 나왔는데 그거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못 풀면 나가 뒤져라. 이런 식의 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들은 대단히 무난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8페이지 중에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막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재산세계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취득세액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액 산출 과정은 과세 표준 잡아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율이라는 걸 곱했었죠. 머릿속 생각합니다. 취득세액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 국외판법공검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거기다 판이 보부할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 표준 정해지게 되면 세율, 표준 세율만 생각하겠습니다. 원시취득 2.8%라고 하는 것 나와 있었고요. 승계취득에서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 1, 2, 3, 4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게 자, 우선 유상승계취득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취득 상속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 무상승계취득 중에서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았을 때 2.8%, 공유물 분할 2.3%.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자 취득세액을 산출했었고요. 등록 면허세액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등록 면허세액에 뭐 신고한 금액이라든가 사실상 취득가격 이런 게 있었는데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건 변경된 후 변경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중에서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금의 0.2%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요,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재산세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 이게 어려워요. 시칠, 시륙. 해서 시칠, 시륙. 그래서 자, 76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칠, 시륙이라고 일단 외우시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아까 세율 다 외우셨습니다. 자, 아까 0.07%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07%를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아까 0.2% 염전과 터미널 부지,
별 차원호는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되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종합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의 액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먼저 가볼까요? 시칠 시립. 그래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라고 하는 거. 주택이 이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자, 토지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외우면 안 되고, 시칠 시륙.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를 대상으로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게 개별 공시지가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칠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건물은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이라고 해서 시칠이라고 될 테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시육이라고 해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이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시칠, 시륙.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얘기할 때는 항상 뭐랑 비교해야 돼?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비교하는 게 논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취득세는 아까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는 뭐라고요? 시칠, 시륙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항상 요걸 비교해서 낸다는 걸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너무 간단해서 얘가 오히려 어려워요. 왜?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보고 넘어가. 근데 실제는 외우질 않은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외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읽어보고 이해되고 이거 같은데 웃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럽게들 공부를 안 해요. 더럽게들. 문제는 다 외우란 것도 아니고 몇 개라도 공식처럼 계속 내는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문제 구성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설프게 외워놓게 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취득가격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취득 가격이니 이게 뭐니, 이런 건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고, 매년 6월 1일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라고 하는 개념은 시칠, 시륙.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실수하고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요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 보겠습니다. 이미 거의 다 외우셨습니다.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얼마? 0.07%를 적용을 하게 된다. 2% 이염터라고 하는 거 나와있죠? 0.2% 적용하는 게 이염터라고 하는 거. 4% 적용한 게 장시리즈야. 지금 토지 중에 두 가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뭐라고요? 별장이라고 하는 거. 해서 5개 장 시리즈는 얼마? 4%의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것만이라도 똑바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세율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단일 세율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조금만 숙달이 되면 이 문제를 다 어떻게 구성을 하든 간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염전과 터미널용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하는 거, 장 시리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4% 되겠고요. 해서 지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말 그대로 합산을 하는 거야. 자, 안양시 내에 내가 전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고, 답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고, 염전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로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각각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과세 표준 시칠 시력에 맞춰서 과세 표준 계산하고, 거기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소유해서 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근데 별차, 운, 원 이런 거 있었죠? 차고용 토지가 3필지가 있으면 각각 필지가 아니라 3개 필지를 다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고 그때 이제 실질시료 요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운전 학원용 부지도 마찬가지고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된다 해서 별차, 운, 원이라고 하는 거. 별차, 운, 원이라고 하는 거. 요게 자 지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속토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잡고 거기다가 자 토지니까 시7 70% 곱하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단일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라고 시부리든 대강 문제를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토지 분류라고 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거를 외우지 않게 되면 이 뒤에 세율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양쪽 다 걸리니까.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냐, 또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냐, 요거 구분하는 것도 이슈고, 그리고 세율까지 이 문제를 거의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 자, 지금 이제 주택도 결국은 이제 주택도 어떻게 한다고요? 초과 노진세. 집값이 비싸면 비싸. 집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집은 각각 분리과세처럼 취급을 합니다. 안양시 소재에 있는 주택이 내가 세 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 채 주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택 단위로 다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시칠시륙이 제일 어려워. 왜?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대강 띄엄띄엄 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파트. 그리고 세율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이게 몇 번 반복하면 이제 외워지는 항목이 되게 될 테고, 뭐 취득세율도 거의 다 외워가는데 이것도 금방 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초과 노진세율,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제기합니다. 별장만 아까 우리 4% 이렇게 하셨으니까 별장 외 주택은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다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가죠. 50% 범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해서, 자, 아까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자, 지자체장 50% 범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쭉 갈 수가 있는데, 재산세는 해당 연도, 자, 가감했을 때 그 연도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계산한 세율의 적용 방법.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방세니까 지자체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자,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때는 뭘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아까 설명 다 드렸던 얘기야. 자, 임야가 10필지가 있다. 그러면 10필지로 한꺼번에 뭉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 안 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논밭 가지고 있어도 한 필지 단위로 금액을 계산하고, 아까 세율이 0.0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2,000원 미만 비여자 2,000원이라는 금액을 기준해서 부징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서는 재산세를 안 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다 그게 분리과세라서 그래요. 분리과세. 합산을 하게 되면 다 합치면 재산가액이 커지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지금 이제 세율 0.07% 적용하면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있다. 자,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뭐라고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다 바로 과세 표준, 거기다 이제 시칠시륙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테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말 그대로 분리과세는 분리를 한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합산을 한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 이건 뒤지게 외웠더니만 오히려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그 지자체 권한을 구역안에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0채 금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다 적용을 한다. 그래서 마치 분리과세, 토지에 있어서 분리과세처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택에 관한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산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납세 의무자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 잊어버려. 자, 주택을 2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 주택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한편 주택은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그럼 일단 그걸 묶어서 하나의 재산세 부과를 결정을 하고요. 그 액수를 어떻게 한다? 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재산 가액의 비율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질문은 좀 어렵긴 한데 제일 간단한 주제가 주택이라는 것은 마치 분리과세처럼 한 지자체 안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한 지자체 내 주택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묶어서 과세 표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다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집이 뭐 싸다. 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확률상 재산세가 낮아지게 될 테고 과세 표준이 작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집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하여튼 일단은 주택별로 이게 출제 포인트. 주택별로 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리과세처럼 똑같이 취급을 한다. 세부담 상황 가볼까요? 토지 건물은 100분의 150, 1.5배까지만 다 전년도 대비 1.5배까지만 재산세 과세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답을 뽑는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주택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왜?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개별 공시지가나 뭐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감에 따라서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전년도 대비 세금이 억수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전년도 대비 세금이 억수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이때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전년도 대비 최대 얼마 1.5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와도 답 안 되고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출제되는 포인트 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5, 1.1,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전년도 대비 얼마 1.05배까지만 얻었다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지금 이제 1.1배까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6억 초과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 1.3배까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9회 때인가만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은 전년도 대비 1.5배.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거 주택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액의 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쟁점들을 좀 비교해 보고 나서 가볼까요?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지금 겨우 PT 화면으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재산세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시가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시칠, 시륙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표준액에다가 70%를 곱한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될 테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60%를 곱한 금액을 뭐로 삼는다?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키워드 뭐겠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겠죠? 키워드가 뭐가 된다고요? 과세표준.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야 돼? 재산세는 시칠, 시륙.
한편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헷갈려요. 문제 구성할 때. 두 번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은 자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염터라고 해서 0.2% 염전과 터미널용 토지, 4% 장장해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리고 별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게 4%. 한편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다 합쳐서 아까 시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자 초과 누진 세율이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근데 분석을 좀 해보시게 되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0.2에서 0.5%. 그럼 이제 0.07%보다는 크죠? 0.07%보다는 크죠?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이 뼈대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공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필 용적률의 최대한도 높은 순서, 낮은 순서, 또 기반 시설 유발 개수 높은 순서, 낮은 순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아직은 세법에서는 그런 문제는 구성이 안 됐었는데 충분히 높은 순서, 낮은 순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세율을 보게 되면 장장장 했던 4%가 가장 높은 세율이 되게 될 테고 0.07% 적용했던 농지, 임야, 목장 용지가 가장 낮은 세율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별차 운원,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은 소위 0.2에서 0.5 가운데 있는 세율이다.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세율이 바로 별차 운원, 그 다음에 부속 토지라고 했던 별도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될 것이다. 주택도 가운데 있죠. 0.1에서 0.4니까 0.07보다는 크고 최소한 4%보다는 작죠. 그죠?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는 거의 기본 세팅이 되셔야 되고 별차운원, 부속 토지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택들은 소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재산세액을 계산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자, 토지 별도 분리과세라고 하는 개별 토지 단위로 세금을 결정한다.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묶어서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주택이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안내, 내도 답이 아니라고 합산, 합친단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국말 쪽 많은 사람 다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택은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어떻다? 이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 뭐가 되는데 바로 재산세액이 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택은 1.05, 1.1, 1.3이라고 하는 게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취득세랑 헷갈려요. 취득세는 1, 2, 3라고 해서 6억, 9억에서 6억 이하가 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2%, 9억 초과면 3% 이렇게 돼 있었고 얘는 3억, 6억이라고 하는 구간을 가지고 3억, 6억을 가지고 지금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게 3억, 6억 구간인지 6억, 9억 구간인지가 좀 그래. 짜증나. 이게 겁나 헷갈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걸 외웠어요. 사고 팔 때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사고 팔 때는 뭔지 모르지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6억, 9억 이렇게 가는 거고 기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짜리 집이 됐든 간에 큰 돈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 집에서 머물러 사는 거니까. 그래서 3억, 6억.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외워봐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 더럽게 짜증나, 이게. 이 위에가 어느 쪽이, 특히 6억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게 구간을 어떻게 나눈지가 헷갈린다고, 취득세랑 헷갈리면서. 그래서 사고팔 때, 취득할 때는 겁나 큰 돈 왔다 갔다 하니까 6억,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나왔던 것이고, 재산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3억, 6억 해서 세 가지 구간 해서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금 상한까지 잠시 끊었다가 문제 가지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